당초 정부가 냈던 안은 1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만 이제 완전히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은 13조 8천억 원이 됐습니다. 약 1조 6천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경안이 조금씩 계속 증가했죠. 원래 이제 정부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던 것은 10조 규모를 이야기를 했다가 정부 내에서 이제 논의 과정에서 뭐 미래 전략 산업 대응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이제 12조 원 정도까지 이제 증액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에서는 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계속 그 민주당 쪽에서 민생 지원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뭐 25만 원 민생 지원금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이제 그 다 반영을 못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제 반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좀 해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압박을 했죠. 그래서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제 1조 정도 그 지역 화폐를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합의를 본 끝에 4천억 원 증액 그렇게 저렇게 이제 증가를 좀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13조 8천억 원 정도까지 증액이 이루어진 겁니다. 추경 예산안 내놓으면서도 정부가 속도감 있는 집행을 거듭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워낙 그 민생 경제가 지금 나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건 이제 조기에 좀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고요. 뭐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번에 대형 산불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 이재민들이 집으로 지금 제대로 돌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에도 지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재해 대책 그 관련한 예산을 빨리 집행을 좀 해서 복구를 빨리 시켜야 되는 이제 문제가 이제 일단 시급한 과제고요. 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복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무래도 생계의 문제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상가라든가 이런 쪽에 복구 비용도 좀 지원을 해주기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지금 뭐 지역 경제, 그 해당 지역의 지역 경제가 좀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집행을 지금 이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재해재난 대응과 함께 또 하나 시급한 현안이 바로 미국발 통상 리스크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관세 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앞으로 있을 또 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이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당초 정부 쪽에서 추경안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이 언급이 됐던 게 바로 이 통상전쟁 관련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자꾸 산불 발생하고 추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추경안 규모도 증가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당장 지금 이제 관세 전쟁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기초 체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버틴다거나 뭐 이런 게 이제 대응이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직격탄을 이제 맞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세가 올랐는데 그 오른 만큼 관세를 부담하기도 좀 어려운 이제 그런 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 기업에 대해서 이제 어찌됐건 뭐 지원하는 건 주로 이제 금융 지원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금융 지원이라도 해서 지금 당장 이 위기 상황을 좀 국면은 좀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와주는 그런 예산들이 좀 많이 이제 편성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좀 경쟁력이 자꾸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보강하는 이제 그런 예산 이런 것 등이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이번에 이제 정부 안에서보다 좀 더 보강이 된 부분, 결국 민생 관련한 예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훨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두 갈래죠.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일반 국민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진작이 돼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계속 역점을 두고 이제 강조해 왔던 게 이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25만 원 민생지원금 이제 지급을 하면
그게 이제 결국 시장에 나가서 풀리면 예. 그 소상공인들도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 이제 그런 이제 주장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도 어찌됐건 민주당 주도로 해서 이제 지역 화폐 전부는 아니지만 4천억 이제 증액이 이제 추가로 된 겁니다. 이제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뭐 최근에 그 뭐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긴 했었는데 코로나19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충분히 회복할 정도로 경기가 좋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경기가 반짝 좋았다가 다시 이제 침체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최근에 이제 뭐 워낙 소비가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어찌됐건 소상공인들의 좀 경쟁력을 좀 강화를 좀 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정부의 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관련 예산도 포함을 시킨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그 추경이 이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당초 이거보다 더 증액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추가 추경을 좀 편성해야 한다는 안까지 나오는데 정부로서는 이제 재정 안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외 신인도 문제를 들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추경안 편성이 안 됐던 이유가 사실은 예산 문제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이제 이른바 그 재정 건전화 그 정책 기조도 있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워낙 국가 부채가 많이 증가를 했잖아요. 400조나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그 당시에는 매해 뭐 초수퍼 예산에 초추경안에 계속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지금 물가 상승 압박도 좀 상당한 거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재정 건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수가 줄었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영업 환경이 나빠지고 특히 반도체 그러면서 뭐 이제 정부로 들어와야 될 법인세가 줄어들고 이러면서 세수가 계속 부족해서 계속 마이너스 예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었던 거죠. 추경안을 이제 편성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사실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뭐 지금 세수 부족에 좀 시달리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 지금 긴급한 현안들을 그대로 지금 방치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는 거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추가 추경안이 필요해서 그걸 편성하게 된다면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이니까 다음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적 환경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